금값이 곧 3,000달러라. 더 사야 될까요? 아니면 다 팔아야 될까요?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죠. 2024년에 금값이 26.3%가 올랐습니다. 2023년 12월 29일을 보면요. 91.8달러였습니다. 트로이 온스당. 그것이 2024년 12월 31일에 264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2024년에만 549.2달러가 올랐으니 적게 오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올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1년 동안 26.3%가 올라간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투자은행들 대부분이 말입니다. 트로이 온스당 올해 안에 3,000달러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2024년 10월 30일에 2,825.7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3,000달러를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올라갈 거란 느낌은 조금 들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1976년부터 금값을 지금 나타내주는 추이거든요. 1976년부터. 그런데 대부분 우상향했죠. 우상향. 그죠? 우상향했습니다.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충분히 금값은요. 3,000달러를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나홀로 계속 성장한다는 전제가 뒤따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요. 지금 그 어느 경제보다 탄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이게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금값이 올라갈 거냐?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오를 거니까. 물가가 오르면 실물은 더 빨리 오르잖아요. 그죠? 보편 관세를 10에서 20% 매기면 당연히 3,000달러는 쉽게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모든 나라들이 금합니다. 옛날에는 달러를 쌓았는데 요즘은 금을 쌓기 시작했어요. 중국도 금을 쌓고 있고요. 러시아도 금을 쌓고 있고요. 인도도 금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결국 말입니다. 금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라는 거예요. 금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의 위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요. 중동 전쟁도 지금 소강 상태에 들어갔기는 했지만 이게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전쟁의 위험이 커지면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금에 대한 수요는 안전자산이니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금이 올라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금값은 올라간다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금값이 올라가면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은 더 사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세 가지 원칙에서 금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시라는 거예요. 리스크를 해지하는 건요. 그거는 반드시 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스크 해지하는 방법이 금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너무 적나요? 그러면 금을 사는 겁니다. 금은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정도면 그래도 여윳돈이 많다는 거잖아요. 여윳돈이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채권도 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금이 좀 적다 이러면 금을 사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유자금이 없으면요. 여유자금이 없으면 좀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기다리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위기 때는 금값이 올라갑니다. 오일 쇼크 때도 올라갔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올라갔고요.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올라갔습니다. 위기 때는 금값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위기를 해결하고자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금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복합위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위기는 올해도 계속된다예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 관세 10에서 20% 매기겠다는 이것은요. 세계 대공황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금값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위험하다.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면 빨리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금을 앞으로 살 텐데 기다렸다가 살 겁니다. 그럼 뭘로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릴게요. 금을 사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4가지 정도를 하면 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골드바를 사는 거예요. 골드바. 최소 투자 단위가 10g이니까 골드바. 이것은 뭐 종로의 금은방 거리에 가서 사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우리 가까운 금 거래소에서 사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금 펀드를 살 수도 있습니다. 금 펀드. 금 펀드를 사서 말입니다. 이거는 실물로 인출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금값이 오른다면 금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 가면요. 골드뱅킹이라고 있습니다. 골드뱅킹. 요거는 최소 단위로 살 수가 있습니다. 0.01g까지 살 수 있거든요. 요거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소액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1% 내야 되고요. 실물로 바꿔갈 경우에는 5% 또 내야 됩니다. 매매 기준율로. 게다가 시세나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있습니다. 실물 거래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실물 거래만. 이게 세금이 금펀드도 세금이 있죠.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15.4%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매매 차익이 없으면 없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 KRX 금시장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이게 좋으냐. 1g 단위로 살 수 있거든요. 증권사에도 살 수가 있고요. 온라인 수수료가 0.3%예요. 대신에 양도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실물로 인출도 가능한데 뭐 한 개당 2만 원 내외를 내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실물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소액 투자를 할 때는요. KRX 금거래소에서 금을 투자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상속세나 증여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골드바를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용으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을 볼 때 골드바 최소 단위 10g 10g보다 적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 단위가 10g 정도 운영을 하니까 이런 것을 보고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금이 올해도 하나의 투자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맞는 투자법 있잖아요. 소액이면 은행에 골드뱅킹을 해도 나쁘지 않고요. 또 금펀드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골드바를 사는 것 아니면 KRX를 거래하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금 투자 한 번씩 봐주는 것도 좋겠다. 그 말씀 강조합니다.